자, 2025년이 밝았습니다. 늦었지만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진학 스토리와 함께 여러분들 입시, 진로, 진학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5학년도 입시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수시 결과 다 발표났고 등록까지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정시 원서 접수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을 목전에 두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학교 기준으로는 저희가 1월 10일 날 종업식과 졸업식을 하기 때문에 자, 방학하기 일주일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방학 전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이유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지금 생활기록부를 거의 집중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역량들, 능력들, 여러분들의 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에게 잘 어필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제대로 반영돼야 되는 그런 시기이고 게다가 방학 동안에 어떻게 시간을 보낼 건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생계부를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 한 해 동안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일상의 성실함을 믿습니다. 하루하루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노력하고 실천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여러분들을 기다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1학년들 학생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학년 체육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저고요. 1월 3일 날 금요일 날 오전 내내 우리 학생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자, 이제 방학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자, 학교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자, 2학기 말 성적 처리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성적표가 조만간에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전달이 될 텐데 1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1학기, 2학기 통틀어서 학년에 관련된 성적표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총 4학기, 4학기의 성적표를 이제 누적된 결과치를 알 수 있어서 내가 내신 몇 등급이다. 이런 좀 더 구체화된 점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지금 이 시기가 생활기록부를 이론적으로는 다 작성을 해서 그다음에 학생들과 확인하고 또 그다음에 잘못된 것들을 수정 정정하는 그런 시기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스님들께서는 입력을 다 마무리 못하는 경우가 다 많이 있습니다. 저만 보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지난주까지 다 마무리해야 되지만 여러 일들을 하다 보니 특히나 체육 한마당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하고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나가서 조금이라도 입력을 하고 왔고요. 꽤 많은 선생님들께서 집에서 또는 집에 여건이 안 되면 카페에서 아니면 학교 나와서 생활기록부를 열심히 쓰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기에 계속 어필하셔야 되고요. 가장 생계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선생님이 바로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세특을 쓰시는 각 교과의 담당 선생님들 그리고 동아리 담당 선생님들이 있는데 뭐 안 한 걸 했다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평가서라는 이름으로 또 동료 평가서라는 이름으로 또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어떤 산출물들, 보고서들, 어떤 결과서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선생님에게 좀 드리고 그런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우리 각 교과의 과세특 정말 중요합니다. 왜 학종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는 고3을 겪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등급의 내신을 가지고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그 레인지와 그 다음에 종합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레인지가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지원은 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원 자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1.5등급의 내신을 가지면 중앙대, 서강대, 경희대 요 라인에서 왔다 갔다 지원 가능하겠지만 최저 유무에 따라서 또한 과에 따라서 붙고 떨어지는 게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종합만 잘 준비하면 서울대 일반 전형부터 시작해서 연고대 종합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또 우리 주변 선생님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1.9등급의 내신을 갖고 있으면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요 정도 라인에서 교과로 써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준비 상황에 따라서 뭐 최저가 동국대나 건국대는 최저가 없긴 하지만
최저 홍익대 같은 경우 최저가 맞춰지면 보통 건대 요 라인에서 가거나 여기서 조금 뭐가 부족하면 그 다음 라인인 국승서에 대한 요 라인으로 쓰게 됩니다. 하지만 1.9등급의 내신을 갖고 있는 학생이 3년간의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해서 요즘 학종에서 원하는 그런 인재상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다면 그 점수 가지고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부터 시작해서 뭐 못해도 중앙대, 그 다음에 뭐 시립대, 뭐 경희대 이런 대학들을 종합으로 지원하고 붙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3학년 갔을 때 원서를 지원했을 때 지원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내가 종합전형이 얼마큼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원도 할 수 있고 또 학교 영향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내신 범주 내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1학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학기를 살아보니 내신을 올린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과 전형이야, 나는 종합 전형이야, 또 나는 논술 전형이야, 아니면 나는 정시파야 이렇게 딱 구분 짓지 마시고 학교 생활을 기본적으로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서 교과 전형에 신경 쓰기 위해서 내신대로 잘 받아두시고 또 수능 체제도 열심히 공부하시되 이렇게 학년 말, 학기 말에 생활기록부를 뭔가 의미 있게 마무리해야 될 타이밍에는 좀 달라붙어서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를 잘 쓰여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창체는 담임 선생님들이 쓰시는 건데요. 자율과 진로는 담임 선생님의 몫이고 동아리는 동아리 담당 선생님의 몫인데 여전히 자율 활동에 학교에서 했던 착지 시간에 했던 뭐 성평등 교육, 뭐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열심히 참여했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써줄 말이 없는 친구들한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1학년 같은 경우는 자율 활동을 통해서 자율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1년간 진행을 해왔는데 결과물이 나오거나 또는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1년간 얼마나 열심히 참제 시간에 활동했느냐에 따라서 그 500제가 풍성하게 쓰여지는 학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정말로 선생님 입장에서는 써줄 말이 없어서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동아리도 마찬가지고요. 진로 활동은 진로에 관해서 관여했던 모든 고민의 흔적들 학년에서 학교에서 또 학급 내에서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 진로 탐색을 위해서 했던 모든 활동들이 진로에 들어가는데 진로 활동 무려 700자나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써줄 말은 많은데 글자 수가 부족해서 선생님들이 무엇을 빼고 무엇을 넣어야 될지 고민하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정말 써줄 말이 없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하나 만한 얘기 쓸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상당히 고민합니다. 이 시기에 선생님 제가 이런 것도 해봤고요. 이렇게도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학을 맞이하면 뭐 윈터스쿨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기숙학원 등록하거나 엄청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만 갔다 오면 뭔가 세상이 변할 것 같이 여기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윈터스쿨 학원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방과 후 수업이나 보충 수업이나 또 그다음에 자기 주도 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윈터스쿨만한 그러한 똑같은 퍼포먼스는 끌어낼 수 없겠지만 가성비는 학교에서 오히려 더 높을 수 있다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성적이 나왔다는 얘기는 자기 성적에 대한 객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과 전형을 아까 얘기했을 때, 자, 1.9등급만 학생이 서울대학교, 서울대 교과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연세대, 고려대부터 얘기하면 연고대 못 가죠. 절대 못 갑니다. 물론, 과가 빵꾸가 나서 가끔씩 나오는 경우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9등급의 내신을 가지고 연고대 못 쓴다 이거죠. 의대 못 씁니다. 약대 못 써요. 수의대 안 됩니다. 이제는 한 학년이 마무리되고 또한 2학년까지 마무리됐으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진 그 성적표를 가지고 이제는 객관을 해야 돼요. 3.5등급 맞는 친구가 무조건 인서울, 건대 이상, 홍대 이상의 대학을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교과 중에서 그런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적표가 이렇게 찍혀 나오면 그래서 이렇게 내신이 이렇게 찍혀 나오면 또 그 과정에서 또한 여기에 합당한 수능 최저가 되는지 연대를 가려고 하는데 연대에서 맞는 수능 최저 고대 같은 경우는 2026학년도부터는 고대도 이제 3합 7에서 탐구가 2과목이었는데 탐구가 1과목을 바뀌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런 식의 수능 최저를 과연 맞출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계속 강조하는데 나는 학종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학종에 별로 관심이 없어. 라고 이렇게 학종을 너무 일찍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종이 별게 아닙니다. 물론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책자에 나와 있는 문구이기도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 봤을 때 학종이 별다른 전형이 아닙니다. 그냥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돼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더 쉽게 얘기하면 수업 시간에 수업 열심히 들으면 됩니다. 나는 학원에서 다 배웠으니까 수업을 안 들을 거야. 이런 친구들은 내신 관리도 안 되지만 그래서 성적도 잘 안 나오지만 선생님들한테 사랑도 예쁨도 받기 되게 어려운 학생들이에요. 반대로 학원에서 배워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혼자서 열심히 공부했다 할지라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과 같이 또 학생들과 우리 친구들과 같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그런 과정들이 생활기록부에 다 기록이 되게 있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종합전형을 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종합전형이니까 다른 무언가를 특별히 한다는 게 아니라 학교 생활을 기본적으로 열심히 잘한다고 한 전제하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특히나 요즘의 대세는 특히나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업 역량을 되게 높게 봅니다. 학업 역량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물론 내신 좋은 게 학업 역량이 좋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대에서 뭐라고 했냐면 폭넓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해봤느냐, 얼마나 깊이 있게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깊고 넓게 공부를 해봤느냐. 그거를 뭐 다른 대학에서는 이제 탐구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탐구 역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서울대에서 말하는 게 이겁니다. 폭넓고 깊이 있게 공부하고 노력하는 학생을 자기들은 좋게 생각한다. 그런 학생들이 학업 역량이 있다고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수업을 열심히 듣고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나요? 우리는 무슨 뭐 검색창에 돌리고 요즘은 챗 GPT 돌리고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좀 더 알고자 알아보고자 원했던 그런 주제들, 그런 소재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탐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학생들, 그리고 그 고민의 흔적들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나타내는 게 탐구보고서 내지는 어떤 독서의 어떤 흔적들이라는 거죠. 궁금해서 책까지 한번 찾아보고 좀 더 심화되면 나보다 더 훌륭했던 박사님들이 미리 연구했던 그런 자료들을 보는 거죠. 그게 바로 논문이죠. 이런 어떤 자료까지 찾아보는 그러한 과정들이 바로 폭넓고 깊이 있게 공부한 경험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걸 하라는 겁니다. 어차피 방학 앞두고 목전에 앞두고 진도 나가는 선생님들 거의 없을 것이고 또 대부분 수업 시간에 조금 여유롭게 보낼 텐데 그럴 때 그동안 못 읽었던 책,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1년 동안에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서 알아보고자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면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무조건 논문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찾아보는 거고 아니면 담당 선생님한테 가서 좀 더 깊이 있게 물어보고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생활기록부에 입력될 수 있게끔 그런 근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선생님들한테 어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서울대학교에서 말했던 그 학종 준비 과정의 내용들을 제가 한번 요구를 해봤는데 넓고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가져봐라. 금방 얘기했죠. 심화 연계 확장을 해보라는 얘기죠.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2학년 때, 3학년 때 좀 더 깊이 있게 다른 과목과 연계해서 깊이 있게 심화해서 한번 해본 그런 경험들을 한번 가져보라는 얘기고 도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자기 주도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한번 해봤어. 그죠? 학교에서 학생들이 흡연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흡연의 문을 한번 바꿔볼까 한번 고민해서 내가 이것도 한번 해봤어. 그리고 수학 시간에 어떤 개념을 배웠는데 많이 어려워가지고 내가 이 책까지도 한번 찾아봤어. 선생님한테 이것까지도 물어봤어. 이런 자기 주도성 및 적극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우리가 마치 지구를 지키고 온 우주를 지킬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사명감에 불타지 마시고 내 주변에서 학교에서 또 교실에서 우리 또 10대들이 궁금할 수 있는 그런 소재 내에서 여러분들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다른 대학에서 공동체 영역이라고 불리우는데 여러분 인성이 훌륭해야 됩니다. 그죠? 그 훌륭한 인성에는 리더십, 공동체 의식, 너무나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뭔가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우리가 보통 반장이나 또는 학급 그 학년 전체 회장 또는 학급회 회장이 됐을 때 그냥 리더십이 생긴다고 보지만 그게 아니라 저도 학년부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250명 학생들을 즐겁고 재밌고 의미 있게 학교 생활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시기에 어차피 노는데 내가 체육대회라도 열어줘서 아이들로 하여금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웃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철저하게
저 개인적인 안위와 편안보다는 우리 학생들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공동체 의식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더십이라는 건 우리 반장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활동하면서 스텝으로 우리 반장들 다 데리고 와서 같이 했지만 학생들을 하나로 모으게 하는 힘이 바로 그 리더십이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경기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또 재미가 없을 수 있고 관심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 하나로 묶어내는 그 힘. 반장이 어쩔 때는 협박도 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살살 달래기도 하고 애들을 끌어와야 돼요.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우리 9개 반 반장들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었고요. 더 즐겁게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리더십이 있는 모습이고요. 선생님들은 그걸 관찰했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든 생활그룹의 리더십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기록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거죠. 특히나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4명이 한 조가 되는 그 모둠 안에서 내가 리더고 3명의 조원들이 있습니다. 그 3명의 조원들이 있으면 셋 다 너무나 즐거워서 그 모둠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학생은 그냥 우리 흔한 표현을 배째라고 앉아있는 친구가 있고요. 2명의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든 불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명의 그 모둠을 어떤 식으로든 모둠 활동안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살살 달래기도 하고 매점 가서 빵도 사주고 우유도 사주고 먹을 거 사줘가면서 또 그 학생에게 적합한 역할을 부여하면서 같이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힘듭니다. 당연히 어려워요. 그래야지 리더십이 생기는 거죠. 말 한마디에 애들이 변해서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노력과 헌신의 모습에 리더십이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금방 말했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난 1년간 해왔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손님들에게 어필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또한 만약 없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어차피 지금 시간 많이 남으니까 요 기간 동안에 해서 수면들한테 근거 자료를 보내주셔서 생활기록부 기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란 얘기죠. 자, 선생님들은 지금 열심히 생활기록부 작성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쓸 게 많은 친구들은 뭘 뺄까 고민도 하지만 쓸 게 없는 친구들은 정말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이것도 해봤습니다. 저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라고 여러분 진면목을 어필하면 선생님들이 너무나 좋아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탐구의 경험. 무엇보다도 대학은 학업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을 원하죠. 상위권 대학일수록 더 하고요. 중하위권 내려갈수록 그런 학업 역량이 높은 아이들이 자기네 학교 오지 않으니까 그때는 이제 인성을 더 많이 봐요. 열심히라도 다닐 수 있는 학생, 성실함을 보이는 학생이라 뽑으려고 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학업 역량이 뛰어난 학생을 뽑고자 하죠. 그래서 탐구의 경험, 도전의 경험, 리더십의 경험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해야 될 타이밍이고요. 그런 것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물이 바로 탐구 보고서나 또는 독서의 경험입니다. 단순하게 책을 봤다는 게 아니라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책까지도 읽어봤다. 이런 경험들을 나타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인간적인 매력이 있으면 더 정이 갑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학생들 좋아하느냐? 뭐든 꾸준한 게 좋아요. 일주일간 저는 영어 같은 경우는 4시간 들었는데 예를 들면 월요일 날은 거의 애가 시체입니다. 화요일 날은 예를 들면 5교시 수업이에요. 점심시간 이후에요. 그러니까 애도 거의 시체고요. 금요일 날은 주말 전이니까 붕 떠 있고 예를 들면 목요일 하루만 애가 되게 산뜻하고 즐거워요. 이런 학생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떤 요일이든 어떤 시간이든 자기의 수업 시간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꾸준한 학생들을 선생님들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겸손한 학생 좋아합니다. 잘났다고 잘난 척하는 학생보다 또 못났다고 또 너무나 또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학생보다 적당히 겸손하고 나대지 않는 그런 학생들을 좋아해요. 물론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쾌해야 되죠. 여러분도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되게 기분 좋아지는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학생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유쾌한 친구들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때론 진지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또 선생님들 입장에 제일 좋아하는 건 수능 잘하는 친구, 시키는 거 잘 따라하는 친구 좋아합니다. 너 이거 한번 해봐라. 또 영어가 많이 부족하니 하루 10개씩 한번 외워봐라 했을 때 뭐가 됐든 선생님 말을 믿고 따라오는 친구들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겨울방학 맞이해서 여러분들 여러 고민 많이 할 텐데 무조건 학원에만 가려고 하지 말고 방학 동안에 물론 학원도 가시고 여건이 되면 하시면 좋은데 학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든 학원에서 하든 꾸준하게 열심히 하시되 올 한 해 제가 너무나 자주 할 말이겠지만 일상의 성실함을 잃습니다. 매일 꾸준히가 중요해요. 하루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자주 매일 꾸준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올 한 해 저와 같이
의미 있는 2025년 한 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